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평범한 애엄마입니다. 애들 셋과 알콩달콩 깨볶으며 사는 요즘은 정말 행복하지만 돌아보면 제 인생도 별일이 다 있었다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외동이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정말 홀로 남겨지더군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니 친척들은 그저 저희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에 눈이 벌게져 달려들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꽤 되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갓 20살이었던 저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픈 와중이라 법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친척들이 요리조리 빼가지고 저는 시골집 하나 간신히 보전해서 그거 팔아 어찌어찌 살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저는 그의 푸근한 면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탓에 나이가 많은 그에게 자연스레 마음이 갔던 것 같네요. 남편이나 시어른들께선 제 사정을 알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 분들이기도 하시고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은근히 아들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어야죠. 저는 처음에는 아들, 딸 상관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너무 바라시니 저도 모르게 아들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첫애는 딸이었습니다. 딸 낳고 산부인과에 있으려니 엄마 생각이 참 간절해지더라고요. 옆방 산모는 엄마가 와서 조리를 해주던데 저는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여쁜 아기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겠다고 시골서 올라오셨어요. 시아버님은 뚱하시더라고요. 어머님보다 아버님은 더 아들을 바라셔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아기를 갓 낳은 산모 앞에서 기분 티내시는 게 좀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려운 시부모님이라 말은 못했지만요. 저희 어머니 아이를 보면서도 좋아하는 기색은 없이 툴툴대시는데 시아버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참 불편했어요. 고추면 좋았겠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첫째부터 딸을 낳았으니 뭐 둘째는 아들 낳아야죠. 갓 아기를 낳고 부어있는 제 앞에서 벌써부터 둘째 얘기하시는 게 너무 서럽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첫애를 키우다 보니 임신 출산이 그리 힘들었어도 아이는 예쁜이도 둘째가 생각났어요. 남편도 집안이 복작복작한 게 좋다고 하고 둘째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버리면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둘째를 가졌는데 수입이 딱 끊기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비상금 다 털어 살림에 어찌어찌 보태긴 했는데 그 돈도 많지가 않으니 이래저래 생활이 힘들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것들은 대학생활 하면서 야금야금 다 썼고 결혼할 때 이것저것 혼수 장만하고 집 사는데도 보태서 남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돈이 딱 떨어지자 생각나는 건 시댁뿐이었어요. 저희 시댁이 시골에서 허름하게 사시지만 사실 땅도 몇 개 있긴 하시기에 염치불구하고 도움 좀 청해보자 시댁에 내려갔어요. 남편이 실직했던 얘기를 하니 두 분 다 적잖이 놀라시더라고요. 저 어머님, 아버님, 애아빠가 취직하는 대로 금방 갚을게요. 염치불구하고 몇 달만 생활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도 남편이 뒤로 빼는지라 저라도 나서서 부탁을 했어요. 사실 제가 큰아이만 있는 상태였어도 나가서 일을 했을 텐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불쑥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이번엔 아들이냐? 아직은 몰라요, 어머님. 그거 고추여야 돈 줄 맛이 나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글쎄요, 곧 알 것 같아요. 여보, 그럼 그거 나오고 돈 줘요. 또 딸이면 우리가 줄 필요도 없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돈을 줘? 딸인데. 당장 생활비가 뚝 떨어졌는데 뱃속 아이 성별 나오는 거 보고
딸이면 돈을 안 주시겠다는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생활비 주신다고 당장 생활에 지장 있으신 분들이면 저도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날 기운 없이 집에 와서 남편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손주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어요. 남편도 자기가 생각해도 부모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면서 며칠 후 혼자 가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라고 했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취업해서 어서 돈을 벌어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얼마 지나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여나 딸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제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넌지시 이러시더군요. 분홍색 옷 준비하셔야겠네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서 얼마나 또 눈치를 주실까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요즘 남들은 애 안 낳는다고 하던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아들이 중요하시대?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냐고. 난 말씀 못 드리니까 당신이 얘기해. 너무 억울했어요. 성별이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별 주는 것도 남자가 주는 건데 탓을 하려면 본인 아들 탓을 해야지 왜 애먼 며느리 탓을 하냐고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시부모님께 뱃속 아이가 딸이란 사실을 알렸더니 시부모님 한숨 소리가 전화 밖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돈 얘기를 바로 꺼내시는데 딸 임신해놓고 어딜 돈을 달라고 우릴 찾아왔다니. 줄 돈 없으니까 네 마누라 보고 돈 벌어서 생활비 벌라고 해라. 양심도 없는 고아년이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그 소리 듣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하려는데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하였어요. 그리곤 전화 말미에 셋째 가져라. 셋째는 아들이겠지. 셋째 갖는다고 말하면 돈 빌려줄 테니 그리 알아. 라고 하는데 열불이 나더라고요. 지금 둘째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한 상태인데 셋째를 가지라니요. 게다가 자기 아들 실직해 있는 건 미안하지도 않나? 이런 주제에 무슨 셋째 타령인가 싶었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대판 싸웠고 울고불고 했어요. 안 그래도 실직 이후 저희 사이는 썩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죠. 부부 사이 망치는데 늘 시부모가 껴있단 생각에 화가 났어요. 왜 늘 시부모는 자기 자식이 안 좋은 길로 가게 하는지 정령 이혼을 해야 속이 시원한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일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늘 집에서 뒹굴거리며 아이도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갈수록 배가 불러와 힘들었는데 집안일이며 아이 돌보는 일 전부 다 제 차지였어요.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참 가장이 어쩜 그리 태평한가 싶었어요. 애가 있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속썩이면서 임신기간을 지냈던 탓일까요? 남들은 둘째 출산은 상대적으로 쉽다는데 저는 난산을 했습니다. 첫째는 수월하게 나은 편이었는데 둘째는 진통도 더 길고 산도를 잘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아이를 낳는 중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아이를 봤던 의사가 어느 순간 사색이 되더니 당장 대학병원으로 옮기자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저는 실신을 했고 깨어보니 며칠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편 말을 들으니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도 많이 받았고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했었다고요. 그 이후 후유증도 심각했습니다. 몇 달을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간신히 퇴원을 했는데 저를 돌봐줄 내 핏줄 하나 없는 게 너무 서럽고 외로웠어요. 이럴 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둘째 딸아이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남편은 저 모르게 말도 없이 시댁으로 짐을 다 옮겨놨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아이 둘이 감당이 안 되어서 자기 혼자 힘들어하니 시어머니가 둘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다가 태어나고 얘기하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한 번 혈압이 올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남편은 속도 모르고 몇 달 정도는 시댁에서 몸조리하며 지내라는데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냐고 또 한 번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은 저보고 어차피 퇴원을 하고 바로 아이를 볼 몸 상태도 아니니 엄마한테 맡기고 밥이라도 차려달라고 하자며 자기가 옆에 있어줄 테니 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니 아이 둘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녹초가 되어 있으셨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말과는 달리 절 보자마자 애를 떠안겨주며 인사도 받지 않고 아들도 아니고 딸 주제 뭐 이렇게 무겁다니 아주 팔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 네 딸이니까 네가 들어라. 역시나 시아버지도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옛날에는 애들 5, 6도 쑥쑥 나왔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몸이 약해서 별 난리를 다 겪고 있냐? 하여간 요즘 것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서 그런 걸 견디지 못하지. 하는 말에 기운 없어서 대꾸도 안 했어요.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시아버지를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달을 시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지내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오고 싶었지만 집에 온다고 한들 저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에 혼자 힘든 것보다 그냥 시어머니한테 눈칫밥 먹는 게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직장을 구해서 남편도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렇게 몇 년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돌보고 남편은 바깥일하고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딸 둘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댁에선 매번 만날 때마다 셋째 가지라고 야단이셨지만 저와 남편은 이제 더 이상은 아이 생각 없다고 하였어요. 둘 다 결혼했을 때부터 아이는 딱 둘만 갖자고 하였고 남편도 둘 이상은 내키지 않다고 하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둘째 낳다가 죽는 위기까지 겪고 나니 남편도 더 이상은 아이 얘기를 꺼내질 않았죠. 시부모한테도 그걸 다 얘기하며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는데 참을 수 없는 건 제 딸들을 보면서 늘 하는 혀차는 소리였어요. 아이들도 유치원쯤 되니 빤히 눈치가 생겨서 조부모가 자기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박탈감 느끼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저희 시부모는 그놈의 고추 타령을 멈추질 않으셨어요. 큰딸이나 작은아이 보면서도 둘 중 하나라도 고추면 좀 좋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해가 바뀌면 달라지겠지. 저런 말도 하다 보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안 하시겠지 하며 무시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딸 둘인 것에 아무 불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침울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다시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 참 운도 지지리도 없다 싶었어요. 이번에는 괜찮다고 들어갔던 회사가 또 망한 거였는데 당장은 모아둔 돈을 좀 쓸 수 있겠지만 이젠 아이도 들어 누가 써주지도 않을 거라며 이만저만 낙심이 아니었어요. 한숨 푹푹 쉬다가 저에게 슬쩍 이러더군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땅을 좀 주실 것도 같던데. 땅? 땅은 많으시잖아. 그럼 뭐해. 안 주시니까 문제지. 슬쩍 얘기해보니까 우리가 아들이 없어서 선뜻 주기가 그런가 봐. 늘 아들 손자 얘기 입에 달고 하셨잖아. 뭐라고? 아들? 우리가 손자 하나만 떡하니 낳아주면 그 몫으로 땅을 좀 주신다고 하시더라. 남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얘긴즉 이랬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몫에 재산이 있긴 하고 지금 당장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아들이 없어서 싫다는 것이었어요. 저희에게 주면 다 손녀들 몫이 될 테고 손녀들은 어차피 커서 결혼하면 남인데 뭐하러 주냐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 있음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는 말이었죠. 남편이 실직하고 시부모님께 넌지시 땅 얘기를 꺼내니 아들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저보고 가지란 얘기겠죠. 셋째는 안 돼. 당신 묶었다는 얘기하시 그랬어? 묶어서 애 못 갖는다고. 아예 여지를 남기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그 얘기를 해? 그 얘기하면 더 난리 치실 텐데. 나는 당신이 셋째 갖자고 하는 게 내 목숨이랑 바꾸자고 하는 것 같아. 당신 나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야? 아,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당연히 안 되지.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 엄마한테 말 잘해볼게. 어차피 남편이 다시 취직하긴 틀렸고 시부모님이 땅 주시면 그 땅을 팔아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그걸 대비해서 실직자가 된 남편 대신 두 애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카페며 음식점이며 알바를 구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곳저곳으로 일을 배우러 다녔어요. 남편이 안 풀리니 저라도 나서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소식이 두 달째 없더라고요. 등골이 싸하니 오싹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묶어놨기에 임신은 될 수가 없는데 간혹 그게 풀리면서 임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그날 저녁에 테스트기를 사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아침에 하는 테스트가 정확하다길래 밤새 잠도 못 자고 일어나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테스트기를 확인하는데 저는 제 눈이 잘못됐는지 알고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어요.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남편을 미친 듯이 불러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임신이 된 거냐며 남편을 원망하듯 노려봤어요. 사실 남편 탓도 아닌데 남편이 엄청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듯 상당히 벙찐 얼굴로 당신 설마 임신된 거야? 아니 임신이 왜 된 거야? 나도 모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게 이게 뭐가 잘못됐나 봐. 아니 이걸 진짜 어쩌면 좋아. 아 정말 미치겠네. 남편은 당장이라도 서로 병원에 가보자며 저보고는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했고 본인은 비뇨기과에 가본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저희 부부는 서로가 예상하고 있던 게 맞았다는 걸 확인하였죠. 저는 임신이 맞았고 남편은 묶어놓은 게 풀린 게 맞았습니다. 비뇨기과에선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재수술은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임신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였어요. 남편도 착잡하고 저도 착잡하던 그때 남편이 예리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셋째 낳고 아버지 엄마한테 땅 좀 팔아서 달라고 하자. 어찌 보면 이게 다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당신한테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 살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휴, 미안해 정말. 울먹거리며 본인이 다 못나서 이렇게밖에 살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 또 짠하더라고요. 남편의 길고 긴 설득 끝에 결국엔 저도 셋째 낳는 걸 오케이 했고 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남편을 봐서라도 시부모한테 도움을 받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찾아가 제 셋째 임신 소식을 전하니 아주 경사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번엔 무조건 아들이라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요 며칠 전에 태몽 같은 꿈을 꿔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번엔 진짜로 아들이 맞다더라. 경사났다 경사났어. 드디어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어. 아유 알겠어요 엄마.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셋째 가졌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그 약속도 꼭 지키셔야 돼요. 땅 떼어주신다는 약속이요. 아, 그냥 줄 순 없고 아들이어야 된다니까. 시아버지가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아, 여보, 부정타게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아니, 무당이 아들이라잖아요. 그리고 내가 꿈도 그런 꿈을 꿨다니까. 예, 셋째 낳으면 땅 떼어줄 테니 몸조리 잘하고 무사히 출산만 하거라. 엄마,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엄마 아들이 죽겠다는데. 요즘엔 애들 셋 낳으면 국가에서도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셋째 출산하면 성별 없이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그저 건강하게 출산만 하거라 그럼. 시부모님께 확답은 받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불안하긴 했어요. 저렇게 말씀하시고도 나중에 딸이 태어나면 없던 일로 할까봐 맘 같아선 녹음이라도 해 공증까지 받아놓고 싶었거든요. 저는 임신한 중에도 미래를 생각해 초반에는 일하던 가게에 양해를 구해 일은 계속했었어요. 제가 워낙 마른 몸이라 첫째, 둘째 가졌을 때도 5, 6개월 때까지 임신한 게 티도 안 났었거든요.
그리고 주말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올라와 반찬이고 청소고 싹 다 해주시며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까지 남자 이름으로 본인이 정해서 막 부르곤 했어요. 그리고 4개월쯤 되었을 때 초음파를 받으러 가는데 그날이 아이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었죠. 사실 그동안 이 아이가 아들이길 했기에 정말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야 저도 시댁에서 좀 떵떵거리며 땅도 받아서 가게도 차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일용직 알바를 가기 전에 제 손을 붙잡으며 여보,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고 누가 됐든 셋째 잘 키우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당신도 낙심하지 마. 만약에 딸이라고 해도 나는 어떻게든 아버지 엄마한테 무조건 땅 받아서 우리 5 식구 잘 먹여 살릴 거야. 나 믿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곤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산부인과를 나오는 중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소리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순간 남편에게 연락할 생각도 안 들었고 계속 울면서 집까지 왔어요. 그동안의 모진 세월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데 택시 아저씨도 절 보며 왜 그렇게 우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운다고 하였어요. 이 소식을 남편에게 그냥 전화로 알려주는 것보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고 계속 연락이 오는 남편에게 일부러 놀래켜 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 지금 병원에서 나왔는데 집에서 만나서 얘기해 줄게. 하며 일부러 목소리도 짙게 깔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여보, 혹시 딸이야? 아유, 여보, 나는 딸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도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 딸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일단 알겠어. 나도 지금은 알바 가야 하니까 연락을 못 할 것 같거든. 이따가 집에서 보자. 나는 딸 부자 돼서 가만히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남편은 끝까지 기운내라며 저를 위로해주는데 나중에 진실을 듣고 놀랄 남편의 얼굴이 그려져 혼자 쿡쿡대며 웃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가 일하는 김밥집 사장님께도 말씀드리니 평소에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사장님께서도 마치 친정엄마처럼 좋아하시며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이런 날은 하루 푹 쉬어야 되는데 오늘 일당은 내가 선물이다 하고 그냥 쳐줄 테니까 들어가서 푹 쉬어. 기분 좋게 쉬어. 저의 편의까지 봐주시며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기분 좋게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어제 밤부터 긴장이 돼 잠을 설쳐서 그런지 잠이 쏟아져 눈을 좀 붙여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오후 알바가 끝나면 두 딸을 데리고 퇴근을 하기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잠을 자야겠다 했어요. 애들 방에서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소리가 나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직 집에 올 시간은 안 됐는데 집에 왔더군요. 저는 잠에 막 깨 비몽사몽했고 잠을 좀 깨려고 앉아서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해 아이 성별 얘기를 하며 딴소리 못하게 단도리를 지으려나 보다 싶었죠. 역시나 남편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애엄마 셋째 성별이 나왔나 봐. 근데 자세히는 말 안 하는데 느낌이 또 딸인 것 같아. 그래, 딸 맞는 것 같다니까. 내가 엄마 말 듣고 정관수술한 것까지 풀어서 임신시켰더니 젠장 또 딸이야. 남편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자기 엄마랑 그동안 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을 막 내뱉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지며 소름마저 끼치더라고요. 그 착한 얼굴을 하고 여태 저를 감쪽같이 속여온 남편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말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하필 이렇게 약해 빠진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선 대도 못 잊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차라리 그때 둘째 출산하면서 저 세상 갔으면 내가 딴 여자랑 재혼이나 했을 텐데. 그래, 나도 그게 아쉬워 죽겠어, 엄마. 천상 착하고 착한 남편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일 수 있을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앞에서는 날 위하는 척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뒤에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남편은 그러고도 한참 동안이나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저 통화가 끝나면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에 머리가 지끈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땐 친정엄마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서러움이 복받친 것 같았어요. 이 방에서 당장 나가 남편한테 다짜고짜 따지면서 난리를 칠까 아님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울고불고 할까 별 생각을 다 하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에게 사실대로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비밀도 모른 채 바보같이 속고 살았을 텐데 이런 우연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마치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집안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각오를 했어요. 먼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한 다음에 저한테 못되게 한 것들을 죄다 증거로 남겨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른 척 방에 있다가 남편의 통화가 끝난 뒤 1시간 후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절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알바 안 갔어? 그것보다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당신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당신 있는지 모르고 계속 잤어. 오늘 사장님이 병원도 갔다 왔으니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 애들 올 시간 다 돼서 일어났지. 당신은 일 안 갔어? 나도 뭐 사정이 생겨서 일찍 왔어. 근데 계속 잔 거지? 그랬다니까. 왜? 나 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남편 또한 말을 얼버무리며 별일 없었다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통화한 걸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오늘 병원 가서 듣고 온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제 계획대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남편 놈도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하며 여보, 괜찮아. 너 딸이면 어때? 나는 내심 딸이길 바랐어. 딸 들키워보니까 사내 놈은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더라고. 난 너무 좋아, 여보. 그리고 아버지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둘 테니 걱정 말고 끝까지 몸조리 잘해서 우리 막내딸 순산하는 것만 신경 써. 알았지? 가식 섞인 남편의 말을 듣는데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돼 욕이 튀어나올 뻔한 거 간신히 참았어요. 남편 놈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두 딸들 하원시킨다고 나갔는데 가면서 또 지 엄마한테 전화를 할 게 뻔했네요. 그 사이 저는 일단 남편 놈이 비뇨기과에서 수술한 증거들을 찾으려고 컴퓨터 책상과 가방을 뒤져봤죠. 근데 수술한 증거들은 찾을 수 없었고 혹시나 메신저에 뭐가 있을까 싶어 PC 버전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의 카톡을 뒤져보았어요. 그러니 대화 목록 저 밑에서 톡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비뇨기과에서 온 톡이었어요. 그걸 열어보니 거기에 남편의 수술 예약 날짜와 예약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수술 받은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톡까지 왔는데 저는 그걸 전부 다 찍어 놓았고 혹시 다른 건 없나 하나씩 다 보았어요. 셋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증거들을 모아야 되니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날 밤 전화가 온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듯 막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녹음을 해놓았어요. 그리곤 두어 달 동안 틈만 나면 제게 통화와 문자를 남겨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셨는데 셋째가 태어날 때쯤 되니 시어머니가 땅과 관련돼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 보고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는데 몇 달 만에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되니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었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증거로 남겨 이혼할 때 쓸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숨을 푹 내쉬며 시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금방 땅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가 니들이랑 약속한 건 있으니 땅은 조금 떼서 주려고 한다. 내 아들이 하도 너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를 해서 조금 주려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네 뱃속의 애가 또 딸인데 우리한테 아들 못 낳아주는 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말마다 내려와서 우리 집 소들 관리 좀 해라. 그거라도 해야지.
고아인 몸뚱이로 들어와서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냐? 쓸모없는 딸만 낳고 있지. 라며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도가 지나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이다.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 게 분명 무당이 우리 종찬이 팔자엔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셋 다 딸인 거냐? 너 혹시 밖에서 딴짓해서 애 셋 낳은 건 아니냐? 네 딸들 다 우리 종찬이 애는 맞는 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말에 덧붙여서 남편에게 친자검사인가 뭔가 그걸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입도 빵긋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친척의 전화였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 제 어깨를 잡더니 너 내 땅 받고 싶지? 내 땅 받고 싶으면 이거라도 들고 따라와. 하곤 엄청 큰 플라스틱 통을 제 앞에 팍 하고 던지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행동에도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그 통으로 제 어깨를 툭툭 내려치시더니 빨리 따라 나오라며 소리를 꽤 크고 지르시는데 아무리 플라스틱 통이라고 해도 엄청 큰 통으로 맞으니 아팠어요. 근데 그 상황에 남편이란 놈은 여보, 오늘 하루만 엄마 비유 좀 맞춰줘. 땅 받으러 왔잖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땅 받아서 나 잘 살자고 하는 거야?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땅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당신이 받고 싶은 거잖아. 난 그거 필요 없어. 하며 시부모도 다 들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제 앞에 던져놓은 플라스틱 통을 휙 하고 가져가시더니 한참 후에 오셔선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잡아 끄시는데 저도 두 말 안 하고 남편 보고 가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옷을 챙겨 밖으로 나오는데 순간 갑자기 제 뒤에서 무언가 엄청난 양의 액체들이 저를 뒤엎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니네 고약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그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소똥이나 먹으라며 소 분뇨를 저한테 막 뿌리시는 겁니다. 먼저 차를 빼러 나간 남편이 이 광경을 보지 못했기에 그 자리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만 있었는데 저는 핸드폰을 들어 이 모든 일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후 시어머니를 향해 제 몸에 있는 분뇨를 맨손으로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않던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은 후 시아버지에게 마저 퍼온 소 분뇨를 저한테 부으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네가 일을 안 하겠다면 소똥이라도 맞고 땅 받아야지 곱게 받아가려고 해? 이 백녀시 같은 기집애야 하셨죠. 가져온 소 분뇨를 저한테 다 뒤엎고 난 뒤 시어머니는 저를 앞으로 밀쳐버렸고 저는 손보다 배가 먼저 바닥으로 닿는 바람에 그 뒤론 기절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제 옆에서 남편은 고개를 파묻고 제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러 올라 남편 놈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여보, 일단 당신이랑 뱃속의 애는 아무 문제 없대. 초음파 검사 해봤거든. 아이 근데 당신이 다니는 산부인과 말이야. 거기서 애기 성별을 잘못 알려준 것 같아. 우리 셋째 공주님이 아니라 왕자님이래. 지금 엄마랑 아버지도 셋째가 아들이라고 난리도 아니야. 너무 다행이지 않아? 하늘이 우릴 도왔어. 어떻게든 태어날 때까지 거짓말로 숨기려고 했는데 병원에 오면서 제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부모가 알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당장이라도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저희 남편에게 주라고 하였고 저한테도 고생 많았다며 잘했다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이런 가식적인 것들 또한 전부 다 증거로 남겨두었고 셋째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소송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내 목숨보다 땅을 더 원하는 남편이나 아들을 더 원하는 시부모에게 한 방을 날리고 싶었거든요. 남편 놈은 이때다 싶어 자기 부모님한테 셋째 아들을 핑계 삼아 태어나기 전에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여 본인 명의로 땅을 다 가져왔고 저는 또 한 번 목숨을 걸고 셋째를 출산하게 됐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시부모는 저희 집에 올라왔는데
마을이 산후조리지 손자가 보고 싶어 올라온 거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 그동안 알아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제가 여태 모아둔 증거들을 내밀며 이혼소송하겠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날 저도 미리 애들 셋은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막내 이모네 집에 맡겨놓았어요. 집을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애들 데리고 나간다면 시부모나 남편놈이 죽어도 못 데리고 나가게 할 것 같아서 미리 손을 써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솥장을 들고 집에 들어가 시부모와 남편 앞에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처음에 그 셋은 뭔가 싶은 표정이더니 이내 솥장인 걸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얼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그 세 명한테 이혼 소송해서 양육권이고 뭐고 내가 다 가져올 거라며 애들 얼굴은 보지도 못할 거라고 하였어요.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무력으로 힘쓴 거 전부 다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하였죠. 그걸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돼서 무조건 내가 이긴다고 했죠. 능력 없는 당신 아들, 어머니가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제 애들 데리고 잘 살 테니까요. 이제 셋째도 어머님 손자 아니에요. 제 아들이라고요. 그러니 시부모와 남편은 당황하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펄쩍펄쩍 뛰며 애들 다 어디로 데리고 갔냐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짐 챙겨서 그 집에 나오는데 시모는 절 붙잡으면서 이제 다 끝난 사실인데 뭘 그렇게 마음 쓰고 이혼까지 하려고 하냐며 우리 손자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남편놈도 저를 붙잡으며 왜 그러냐고 뭐가 서운해서 그런 거냐고 하는데 그런 남편에게 정관수술까지 풀러가면서 셋째 가져서 땅 받고 싶었냐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놈과 시부모 전화 다 차단하고 이혼소송 열릴 때까지 얼굴도 안 보며 지냈는데 남편놈은 제가 막내 이모네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저의 행방을 묻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이 열려 남편과 시모를 보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사죄에서 진심이라곤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무려 재판을 3번이나 한 끝에 승소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일 가슴 졸였던 새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양육비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해서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셋째를 가져서도 일한 내용들이 다 증거로 인정돼 재산 분할 또한 절반으로 받아올 수 있었죠. 남들은 돌도 안 돼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혼 소송까지 했냐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힘이 어디서 났나 싶어요. 엄마는 강하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니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전 남편 놈은 이혼하고 얼마 안 돼 시부모님 밑에서 농사 짓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번번이 회사에서 잘리고 돈도 못 버니 양육비를 주려면 딱 많은 자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라도 돈을 벌어야겠죠. 제 생각만 해서는 냉정하게 그 인간도 안 보고 살고 싶은데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법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볼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전 남편 입에서 자기 부모님도 애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길래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쐐기를 박았어요. 저랑 이혼한 뒤 시부모님은 아들 했던 손주를 못 봐 후회 막심하다가 화병까지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있답니다. 저도 알바하던 거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게 살고 있는데요. 힘들다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 새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없던 힘도 나서 모두 웃음꽃이 피며 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올바른 성인이 되도록 저 또한 끝까지 밀어줄 생각이고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